트럭이 덜덜거린다고요? 괜찮아요. 제 인생은 오래전부터 덜덜거리고 있었거든요. 젊을 땐 제법 잘 나갔어요. 트럭도 저도요. 근데 이제 둘 다 낡았죠. 시골길에서 엔진이 멈췄을 때 소녀 하나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제가 고쳐드릴게요. 19살짜리가 트럭을 고친다고요?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다음 날 정비소 앞에 벤츠가 줄을 섰어요. 제가 옛날 인맥을 동원했거든요. 늙어도 아는 사람은 있어야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은빛 편지를 응원해주세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외곽 천안국도 옆 작은 정비소 이야기예요. 은행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을에서 트럭 할머니가 됐어요. 73세 트럭을 몰고 은행을 멈춰 세운 할머니. 뭐 나쁘진 않죠. 예전엔 그냥 동네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날도 낡은 트럭을 몰고 국도를 달렸어요. 엔진 소리가 덜컹덜컹. 제 무릎 소리랑 비슷했죠. 트럭아, 너도 이제 할머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어요. 근데 솔직히 고장난 건 트럭만이 아니에요. 제 마음도 몸도 요즘 전부 정비소 가야 할 판이죠. 국도 옆으로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사연자동차 정비소, 차보다 사람을 먼저 고칩니다. 간판 글씨가 좀 바랬지만 이름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죠. 사연 많은 사람. 정비소에 차를 세우자마자 젊은 여자애가 나왔어요. 작은 체구에 기름 묻은 손. 얼굴은 어리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손은 벌써 트럭 본넷을 열고 있더라고요. 움직임이 빨라요. 마치 엔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처럼. 엔진이 좀 덜덜거려서요. 요즘 제 인생처럼요.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애가 웃더라고요. 할머니 트럭이랑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둘 다 멈추면 안 되거든. 그 애가 엔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이 차 부품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안 찍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 트럭 없으면 저도 끝이에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발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부품 내가 옛날에 직접 받아봤어. 어디서요? 부품회사 사장한테. 우리 남편이랑 친구였거든. 그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연락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글쎄, 그 양반이 아직 거기 있을까 모르겠네. 사실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했죠. 근데 왠지 그 애를 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이름은 유나라고 했어요. 19살. 정비사.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애가 트럭을 고친다니 신기했죠. 유나야, 너 이 일 좋아하니?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어요. 아, 이 애도 사연이 있구나. 그럼 우리 둘 다 사연 많은 사람이네. 유나가 미소 지었어요. 이 동네선 차보다 사람이 먼저 정비받아요, 할머니.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이 정비소, 이름값을 하네요. 정비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공구는 반듯하게 걸려 있고 구석에는 낡은 커피포트 하나가 김을 내뿜고 있었죠. 유나가 제 트럭 주위를 천천히 돌더라고요. 손으로 여기저기 톡톡 두드리고 귀를 가까이 대고 듣고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 같았어요. 할머니, 트럭이 몇 년도 거예요? 아, 이게 한 20살 넘었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하, 그러네. 너보다 형님이구나.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사실 좀 걱정됐어요. 이 트럭이 없으면 저도 끝이거든요.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차는 발이에요. 유나가 본넷을 활짝 열고 엔진 속을 들여다봤어요. 저도 옆에서 슬쩍 봤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철덩이에 기름 묻은 부품들만 잔뜩. 할머니, 이거 보세요. 유나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켰어요. 여기 부품이 많이 닳았어요.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면 되지, 뭐. 문제는요, 이 부품이 단종됐어요. 요즘은 안 만들어요.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단종? 그럼 이 트럭은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 차를 사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이 트럭은 제 몸처럼 편한 차거든요. 이 트럭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유나가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방법은 있어요. 중고 부품 구하거나 아니면 맞춰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아, 그래. 다행이네. 가슴을 쓸어내렸죠. 근데 그 순간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잠깐, 그 부품 말이야. 네. 나 그거 옛날에 직접 받아온 적 있어.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디서요? 자동차 부품 회사. 거기 사장님한테. 우리 남편이랑 친구였거든. 와, 정말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그의 얼굴에 희망이 번지는 게 보였죠. 그럼 그분한테 연락해 보시면 어때요? 혹시 부품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 양반 얼굴이 가물가물했지만 이름은 기억났죠. 김 사장. 우리 남편이랑 술 먹고 트럭 얘기만 하던 양반. 글쎄다. 그 양반이 아직 거기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부품만 구하면 제가 바로 고쳐드릴 수 있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 한번 알아볼게. 사실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했어요. 집에 가면 남편 수첩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겠죠. 유나가 본넷을 닫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오늘은 응급처치만 할게요. 덜덜거리는 건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부탁한다. 그때 정비소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사장인 것 같더라고요.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표정이 좀 퉁명스러웠죠. 유나, 뭐하냐? 빨리 해. 네, 사장님. 유나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죠. 저는 그 사장 얼굴을 슬쩍 봤어요. 아, 이 양반이 좀 까칠한 스타일이구나. 하지만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엔진 쪽으로 돌아갔어요. 손이 빨라요. 공구를 집어들고 이것저것 만지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해 보였어요. 유나야, 너 이 일 얼마나 했니? 한 3년 정도요? 3년? 그럼 16부터?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어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연이 있으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가 작게 웃었어요. 그의 손이 계속 움직였죠. 작은 손이지만 트럭을 다루는 모습이 참 대단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세상 참 좁네. 제가 옛날에 알던 부품회사 사장이 이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인연은 부품보다 오래 가나 봐요. 낡은 트럭처럼 낡은 인연도 필요할 때 다시 쓰이는 거죠.
할머니, 다 됐어요. 유나가 손을 털며 일어섰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부품만 구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집에 가서 전화번호 찾아볼게. 네. 할머니, 기다릴게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옛날 인연 하나는 아직 쓸모 있으니까요. 유나가 제 트럭 시동을 한번 걸어봤어요. 부르릉, 덜컹, 덜컹. 엔진이 기침하듯 소리를 냈죠. 할머니, 한 번 더 시동 걸어주세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어요. 부르릉, 덜컹덜컹. 유나는 본넷을 활짝 열고 귀를 엔진 가까이 댔어요.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 심장 소리 듣는 것처럼. 잠시 후 유나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할머니,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응? 그럼 뭔데? 피곤이에요. 피곤?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피곤이라 트럭도 피곤해? 나만 피곤한 줄 알았네. 유나도 웃었어요. 엔진도 오래 쓰면 피곤해요. 기름이 좀 탔고 필터가 막혔어요. 청소하고 기름 갈아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도 50부터 상시 고장이거든. 정비소안이 웃음으로 물들었어요. 유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저도 어깨가 들썩였죠. 할머니, 할머니도 청소하고 기름 갈아드릴까요? 하, 그래. 그럼 내 허리랑 무릎도 좀 봐줘. 병원 가셔야죠. 우리 둘은 한참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웃어보는 것 같았죠. 요즘엔 혼자 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유나가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저는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 유나가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이 정말 빨라요. 부품 하나하나를 만지는 모습이 익숙하고 무엇보다 트럭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어요. 유나야, 너 이 일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요. 고장 난 거 고치면 뿌듯해요. 그래. 고치는 일은 참 좋지. 저도 옛날엔 뭔가를 고치는 걸 좋아했어요. 옷도 고치고 가구도 고치고 요즘엔 다 새로 사잖아요. 고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빠르다면서요. 근데 이 애는 달라요. 고치는 걸 좋아하네요. 참 기특한 애죠. 그때 정비소 안쪽에서 사장이 나왔어요. 아까 그 퉁명스러운 남자.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죠. 사장이 유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유나. 그거 여자 손으론 무리야. 아니에요, 사장님. 할 수 있어요. 트럭은 남자 일이야. 힘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뭘 안다고.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기분이 나빴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어깨가 살짝 움츠러든 게 보였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 양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 트럭 같은 건 남자가 해야지. 여자 손으로 하면 나중에 또 고장 나요. 그럼 세상은 누가 고쳤대요? 예, 여자들이 다 고쳤어요. 세상을. 남자들이 전쟁 나가고 술 먹을 때 여자들이 밥 해주고 집 고치고 애들 키웠죠. 사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제 트럭도 그래요. 제가 20년 넘게 몰았어요. 혼자서 남자 손 안 탔어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그건 녹슨 건 쇠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장 양반. 저는 유나를 가리켰어요. 이의 손 좀 보세요. 작지만 단단해요. 트럭도 알아봐요.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 차가 알아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배만 빨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나가 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너는 왜 괜찮니? 저요? 익숙해요.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주 들어요. 여자가 무슨 정비사냐고.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로 보여드려요. 일로 보여줘? 네. 말로는 설득 안 돼요. 그냥 제가 잘하면 알아서 인정해요. 유나가 다시 엔진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 애 진짜 대단하네. 19살에 벌써 저런 마음을 먹다니. 저도 젊을 때 비슷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트럭을 몰아? 여자가 혼자 살림을 꾸려? 근데 저는 다 했어요. 트럭도 몰고 살림도 꾸렸죠. 남편 없이도. 유나를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젊은 시절 제 모습. 유나야, 너 잘하고 있어. 네. 그 사장 양반 말 신경 쓰지 마.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유나가 멈칫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는 나도 내가 고마운 걸. 사실이에요. 이 애가 제 트럭을 고쳐주는 것보다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고마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애가 있다는 게 할머니한테는 위로예요. 유나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이 바빠졌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애도 제 트럭도 다 녹슬었지만 아직 멀쩡해요. 녹슨 건 쇠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유나가 제 트럭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작은 몸이 엔진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서 지켜봤죠. 유나의 다리만 삐죽 나와 있었어요. 땡그랑, 철컥, 공구 소리가 트럭 밑에서 울려요. 유나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트럭 밑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답답하게 들리지만 밝았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12시 반. 유나야, 점심은 먹었니? 아직이요. 이거 끝나면 먹을게요. 언제 끝나는데? 1시간 정도 더요? 1시간? 그럼 2시가 다 돼서 밥을 먹겠네요. 저는 일어섰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올게. 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금방 와. 정비소 앞 국도를 따라 걸었어요. 100m쯤 가니까 작은 편의점이 하나 보였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요. 컵라면 코너로 갔죠.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요즘은 종류가 참 많네요. 저는 신라면 2개를 집었어요. 젊은 애들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편의점 직원한테 물었어요. 여기 뜨거운 물 받을 수 있어요? 네, 저기 정수기 있어요. 라면에 물을 부었어요. 뚜껑을 덮고 숟가락도 챙기고 트럭 짐칸에 라면 2개를 올려놓고 저는 다시 걸터 앉았어요. 유나야, 나왔어. 네. 유나가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얼굴에 기름이 묻었고 손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면. 기다리면서 끓였어. 국물은 좀 식었는데 마음은 따뜻해.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뭐하니? 빨리 먹어. 불어. 손 씻고 올게요. 유나가 후다닥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깨끗한 손으로 다시 나왔죠. 우리는 트럭 짐칸에 나란히 앉았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감사는 그냥 먹어. 유나가 첫 입을 떴어요. 호로록. 얼굴이 환해졌죠. 맛있어요. 그래,
별 대신 파 송송이지만 유나가 웃었어요. 파가 제일 맛있는데요. 저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네요. 짜고 매웠지만 왠지 맛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어요. 국도 옆이라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몇 년 전에 갔어. 아, 뭐,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더라. 처음엔 힘들었는데 말이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거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유나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동생 둘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제가 부양해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네. 그래서 밤에는 배달도 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9살짜리가 동생 둘을 키운다고? 힘들겠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요. 유나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 기름때가 손톱 밑에 까맣게 박혀 있었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유나야, 넌 손이 작아서 엔진 속까지 들어간다. 그게 내 장점이야. 유나가 웃었어요. 슬프게 웃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고치는 것도 고쳐요. 손이 작아서요. 저는 유나의 손을 봤어요. 작지만 단단한 손. 그 손으로 트럭도 고치고 동생들도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서 내 손이 따뜻했구나. 네. 너 손 따뜻해. 트럭 만질 때도 지금 라면 먹을 때도 유나가 자기 손을 빤히 봤어요. 따뜻해요? 응. 사람 손이 따뜻한 건 누군가를 위해 쓰기 때문이야.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죠. 저는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모금 마셨어요. 짜고 맵지만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손도 따뜻해요.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주름 잡힌 손. 73 할머니 손. 내 손? 이젠 시들었지. 아니에요. 저한테 라면 사주셨잖아요. 그게 따뜻한 거예요. 유나가 빙그레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뭐랄까,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배만 채우는 건데, 같이 먹으니까 마음도 채워지네요. 유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대단해. 19의 동생들 키우면서 일하고, 나도 못할 일이야. 할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죠. 라면 국물보다 진한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람 사이더라고요. 유나가 빈 라면 용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일 시작할게요. 그래, 천천히 해. 유나가 다시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애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부품회사 사장. 맞아, 집에 가면 전화번호 찾아봐야지. 이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손이 따뜻한 사람은 도와줘야죠. 세상이 그래야 해요. 라면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나가 드디어 트럭 밑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손으로 이마를 닦는데 기름이 묻어서 얼굴이 더 까맣게 변했어요. 할머니,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수고했다. 유나가 본넷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키를 꽂고 천천히 돌렸죠. 부르릉. 엔진이 걸렸어요. 아까처럼 덜컹거리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죠.
오, 소리가 다르네.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죠? 이제 훨씬 부드러워요. 저는 엑셀을 살짝 밟아봤어요. 부앙. 엔진이 기분 좋게 울렸죠. 야, 진짜 좋아졌네. 네. 부품만 갈면 완벽할 거예요. 유나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때 정비소 안에서 사장이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담배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어요. 사장이 제 트럭을 보더니 유나한테 다가왔어요. 야, 유나. 뭐 했어? 네, 사장님. 엔진 청소하고 필터 교체했어요. 필터 교체? 내가 허락했어? 유나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할머니 차가 너무 덜덜거려서요. 너 맘대로 하면 어떡해.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사장님,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내가 뭘로 책임져? 이 트럭 고장나면 너 월급으로 배상할 거야?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숙였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 네. 사장이 저를 봤어요. 제 차는 제가 잘 압니다. 이해가 잘 고쳤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자라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아까도 그러더니만요. 여자 손으로는 못한다고. 근데 유나가 해냈잖아요. 그건, 이 트럭은요, 남자 정비사도 포기한 차예요. 작년에 다른 정비소 갔다가, 이건 못 고친다 소리 들었어요. 사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근데 유나는 고쳤어요. 이 손으로. 저는 유나의 손을 가리켰어요. 작지만 기름때 묻은 손. 그 손으로 세상도 고쳐요. 내가 보증합니다.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해 보였죠. 사장은 입을 다물고 담배만 빨다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장님, 제가 불렀어요. 네. 시동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이 멈칫했어요. 저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아까랑 완전히 달랐죠.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어요. 본넷을 열고 엔진을 봤죠. 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유나,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사장님. 사장이 엔진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놀란 표정으로 변했죠. 필터 교체도 했고 청소도 했네. 밸브 타이밍도 조정했어? 네. 엔진 소리가 안 좋아서요. 사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본넷을 닫았죠. 됐어. 잘했어.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어리둥절했죠. 할머니, 사장님이 칭찬했어요. 응, 그러네. 처음이에요. 처음? 네. 사장님이 저한테 칭찬한 거. 유나가 웃었어요. 환하게. 저도 웃었죠. 잘했어, 유나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저는 트럭 핸들을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도 오랜만에 여자 손 탔네요. 맞지? 트럭도 여자 손 타면 기분이 좋다니까. 유나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사실 제 트럭은 평생 제 손만 탔어요. 남편도 별로 안 몰았죠. 제가 주로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은 여자 손을 좋아해요. 유나 손도 알아본 거죠. 할머니, 정말 웃겨요. 웃긴 게 아니라 사실이야. 이래서 난 평생 정비 잘하는 여자를 좋아했지.
유나가 또 웃었어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서 유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유나야, 고맙다. 덕분에 내 트럭이 젊어졌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한테 힘이 됐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 보였죠. 저는 유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만 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얼마야? 아, 오늘은 응급 처치만 한 거라. 많이 안 받을게요. 3만 원만요. 3만 원? 그것밖에? 네. 부품 교체하면 그때 다시 받을게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어요. 2만 원은 라면 값이야. 할머니, 그건 안 돼요. 받아. 할머니한테 얻어먹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이면 어떡해. 유나가 웃으며 돈을 받았어요. 할머니, 전화번호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꼭 연락할게.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새 트럭 같았죠. 유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죠. 트럭을 몰고 국도로 나왔어요. 백미러로 정비소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사연자동차 정비소. 참 좋은 이름이네요. 오늘 저도 사연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집에 가면 남편 수첩 찾아봐야지. 그 부품회사 사장 전화번호. 유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은 할머니도 쓸모가 있나 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트럭을 마당에 세우고 엔진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봤죠. 부르릉.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유나가 참 잘 고쳤네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집. 불을 켜니까 거실이 환해졌죠. 저녁을 대충 먹고 남편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더라, 그 수첩. 서랍 안에는 남편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안경, 볼펜, 명함들. 한참을 뒤지다 보니까 서랍 맨 밑에서 검은 수첩이 나왔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죠. 남편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마이너스 부품회사 010-123-4567. 있네. 저는 수첩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년이나 됐는데 그 양반이 기억이나 할까? 그 시각 정비소. 유나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정비소 밖 국도에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벨이 울리자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응, 준서야. 밥 먹었어? 응. 언니랑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 냉장고에 반찬 있었잖아. 그게 귀찮았어. 라면이 빠르잖아. 유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반찬 더 만들어 놓을게. 누나, 오늘 배달 안 가? 응. 오늘은 쉴래. 좀 피곤해. 그래, 푹 쉬어. 유나가 전화를 끊으려다가 문득 말했어요. 준서야. 응? 오늘 좋은 할머니 만났어. 할머니? 응. 트럭 고쳐드렸는데 트럭보다 사람이 더 따뜻했어. 준서가 잠시 말이 없다가 웃었어요. 누나, 감성팔이 그만해. 야, 진짜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 할머니한테 잘해드려. 그럼. 유나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정비소 문에 기대섰죠.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유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진짜 좋은 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트럭 안에 있었어요. 집에서 나와 다시 트럭에 올라탔거든요. 왜냐고요?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요즘 저는 트럭 안이 더 편해요.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어요.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의 얼굴, 작은 손, 환한 웃음. 참 기특한 애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19에 동생 둘을 키운다고요.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까지 한다고요. 저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림 꾸리고 트럭 몰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근데 버텼어요. 어떻게든. 유나도 지금 버티고 있겠죠. 그 작은 몸으로.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김철수 마이너스 부품회사. 전화해 볼까? 혼자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남편 친구였던 사람 아내인데요. 아, 너무 오래됐잖아요. 민망하네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내일 생각해보자. 근데 자꾸 유나가 생각났어요. 라면 먹으면서 웃던 모습. 할머니 손도 따뜻해요라고 하던 목소리. 그 애가 부품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부품만 구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고 했죠. 그 부품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전화해보자.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인맥 하나는 아직 쓸모 있잖아요. 민망하면 어때요? 유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됐죠.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010-123-5678. 내일 전화해야지.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해졌어요. 트럭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또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좋아했죠.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여보, 나 내일 전화 한 통 할 거야. 혼자 말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듯이. 그 김 사장한테. 기억나? 당신이랑 술 먹던 그 양반. 부품 좀 부탁해야겠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해봐. 당신 성격이 안 하면 못 배기잖아.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쓸데없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됐나 봐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저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어요. 트럭 시동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인연은 참 묘해요. 고장 나도 마음이 먼저 시동 걸리네요. 유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도 불이 켜졌어요. 내일은 꼭 전화해야지. 그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트럭을 몰고 정비소로 갔어요. 사실 갈 일은 없었어요. 그냥 유나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정비소에 도착하니까 벌써 고객 한 명이 와 있더라고요. 낡은 봉고차 한 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이거 뭐야? 어제 고친 내 봉고 또 소리 나잖아. 유나가 황급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요? 엔진에서 덜컹덜컹 소리나. 남자의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죠. 사장도 밖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뭐야, 또 문제야? 사장이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유나가 봉고 본넷을 열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고객이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어제 여자애한테 맡겼다니까. 역시 안 되는 거야. 사장이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켰어요. 봐라, 여자가 하면 이렇다니까. 내가 뭘 했어. 트럭은 남자 일이라고. 유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엔진만 들여다봤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나 옆으로 다가갔죠. 유나야, 침착하게 봐. 내가 뭘 놓쳤는지 천천히 찾아.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저는 유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유나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엔진 쪽으로 고개를 들였죠. 이번엔 천천히, 꼼꼼하게. 손이 이것저것 만지고 귀를 엔진 가까이 댔다가 다시 살폈어요. 아,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냉각수다. 유나가 냉각수 통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뚜껑을 열었죠.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냉각수가 거의 없어요. 그럼 보충하면 되지. 저는 고객을 봤어요. 이 차는 고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마른 거였죠. 고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냉각수? 그게 문제였어? 네. 여름이라 금방 증발해요. 자주 확인하셔야 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나가 재빨리 냉각수를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소리가 사라졌어요. 부드러워졌죠. 고객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 괜찮아요. 다음부턴 확인하시면 돼요. 유나가 작게 웃었어요. 고객이 차에 올라타더니 손을 한번 흔들고 떠났어요. 정비소가 조용해졌어요. 사장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가서 담배를 비볐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저 손으로 다 하네. 사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혼잣말 같았지만 제 귀에 들렸죠.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했죠.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 진짜 실수인 줄 알았어요. 실수가 아니야. 냉각수는 손님이 확인 안 한 거고 넌 침착하게 찾아냈잖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유나 어깨를 토닥였어요. 유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고장은 겁이 만드는 거야. 겁이요? 응. 손님도 겁먹고 너도 겁먹고 그러면 진짜 고장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진짜 정비는 진심이 고치는 거지. 유나가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멋있긴. 늙은이 주접이지. 저는 사장 쪽을 슬쩍 봤어요. 아직도 담배를 비비고 있더라고요. 입술을 꾹 다문 채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장 양반 조금씩 변하고 있네. 아직 말로는 안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유나를 보는 눈빛이 어제랑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유나한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 네. 왜요, 할머니? 그냥 얼굴 보려고. 사실은 전화하려고요. 김 사장한테. 근데 그건 비밀이죠.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 기다릴게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정비소를 봤죠. 유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사장은 여전히 담배를 비비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유나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유나가 고친 소리. 고장은 겁이 만들고 정비는 진심이 고친다. 제가 한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늙으면 가끔 철학자가 되나 봐요. 아니, 사실은 그냥 주접이죠. 근데 주접도 오래 하면 철학이 돼요. 저는 웃으며 국도로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는 꼭 전화해야지. 김 사장한테, 유나한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다음 날 저녁, 저는 정비소에 다시 들렀어요. 유나한테 트럭 상태를 확인받고
잠깐 수다를 떨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트럭을 마당에 세우고 엔진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봤죠. 부르릉.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유나가 참 잘 고쳤네요. 저는 다시 트럭으로 갔어요. 요즘 트럭이 제일 편해요. 운전석에 앉아서 라디오를 켰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김철수 마이너스 부품회사 010-123-4567. 이제 전화해야지. 손가락이 떨렸어요.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죠. 띠리리리.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띠리리리.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혹시 김철수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역시 기억 못하시나. 이정순, 아, 정순 씨. 고 박서원 회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기억하시네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인가요? 10년?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박서원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조문 갔던 게 마지막이었죠.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장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박서원 회장님이랑 워낙 친했으니까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사실은요. 저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제 정비소에서 젊은 정비사를 만났어요. 19살인데 여자애예요. 여자 정비사요? 네. 근데 이 애가 참 대단해요. 제 낡은 트럭을 뚝딱 고쳤거든요. 오, 그렇군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 트럭 부품이 단종됐어요.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이 했어요. 무슨 부품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사장님한테 받아온 적 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갔었죠. 아, 맞다. 그때 트럭 부품 찾으러 오셨었죠. 기억나요. 뭐 몇 개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 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19의 동생 둘 키우면서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까지 한대요. 아이고, 손재주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여자라고 무시를 당해요. 정비소 사장한테도 고객들한테도. 김 사장이 조용히 들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늙은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연락하면 혹시 그 애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정순 씨, 부품도 부품이지만 그 애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는지. 김 사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정순 씨, 정비소가 어디예요? 천안 외곽이요. 사연자동차 정비소예요. 사연자동차 정비소? 그 옛날 정비소? 아직도 있어요? 네. 아시나 봐요? 그럼요. 옛날에 가본 적 있죠. 거기 사장 바뀌었나 보네요. 네, 젊은 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김 사장이 웃었어요. 그런 아이라면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요. 네. 부품 가져다 드리는 김에 그의 솜씨도 좀 보고 싶고요. 정말요? 네. 정순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분명 실력이 있는 애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부탁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내일 모레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비소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유나한테서 받은 명함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오랜만에 정순 씨 목소리 듣네요. 건강하시죠? 네, 뭐 늙긴 했지만 괜찮아요. 트럭도 아직 모시나 봐요? 네. 이 트럭이 제 발이에요. 그러셨죠.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마누라는 트럭이 제일 친구라고.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어요. 맞아요. 제 친구죠. 좋으시네요. 그럼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여보, 들었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한테 말하듯이 김 사장님이 직접 간대요. 유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여보. 당신답게. 저는 웃었어요. 고치는 건 엔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유나의 마음도 제 마음도 다 같이 고쳐지는 거죠. 진심이 시동 걸면 인연은 달려오나 봐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해냈다는 기분. 늙은 할머니도 쓸모가 있네요. 인맥 하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도 좀 괜찮은 걸로 입고, 트럭도 물걸레로 닦고. 왜냐고요? 오늘 김 사장님이 오시거든요. 어제 전화로 약속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비소로 가신다고. 저도 같이 가야죠. 유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해서요. 트럭을 몰고 정비소로 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국도가 한산했죠. 정비소에 도착하니까 유나가 막 문을 여는 중이었어요. 할머니, 유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저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사실은 김 사장님 기다리는 거지만 비밀이에요. 저는 트럭을 정비소 앞에 세웠어요. 유나가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차 상태 괜찮으세요? 응, 아주 좋아. 내 덕분이지. 다행이다. 부품은 아직 소식 없으시죠?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풀이 죽었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글쎄다. 오늘쯤 소식 있을지도? 진짜요? 응. 기다려봐.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국도 쪽을 슬쩍 봤어요. 아직 멀리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유나야,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지 않니? 네. 갑자기요? 그냥 느낌이야.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요즘 복권 사세요? 복권은 무슨, 인연 복권이지. 우리는 웃었어요. 그때 국도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은색, 반짝반짝 빛나는. 저거 뭐예요? 유나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벤츠 같은데? 벤츠요? 여기로 오나? 그런 것 같네. 벤츠가 천천히 정비소 쪽으로 다가왔어요. 유나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죠. 할머니, 저기 진짜 여기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 우리 정비소에 벤츠가 왜? 유나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저는 유나 어깨를 톡톡 쳤어요.
괜찮아. 차도 차 나름이야. 벤츠가 정비소 앞에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죠. 나이 든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김 사장님이었어요. 조수석에서도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직원인가 봐요. 유나가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린 채로. 저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네, 정순 씨.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이게... 저는 유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유나야, 소개할게. 이분이 내가 어제 말한 그 사장님이야. 예. 부품회사 사장님. 내가 어제 전화했거든. 유나의 입이 더 벌어졌어요. 김 사장님이 유나한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정순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유나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김 사장님이 유나의 손을 봤어요. 손 보여주세요. 네. 손. 정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손재주가 남다르다고. 유나가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 기름때가 손톱 밑에 까맣게 박힌 손. 김 사장님이 그 손을 잡았어요. 이 손 진짜네요. 네. 기술보다 마음이 있네요. 이런 손으로 일하는 사람 오랜만에 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봤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옆 김밥 천국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목을 쭉 빼고 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 사연정 비소에 벤츠가 오네.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정비소가 대박 났나 봐요. 벤츠까지 오네. 유나가 얼굴을 붉혔어요. 부끄러운지 기쁜 건지 표정이 복잡했죠. 정비소 안에서 사장이 나왔어요. 벤츠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허리를 굽혔어요. 평소랑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부품 가져다 드리러 왔어요. 부품요? 네. 정순 씨 트럭 부품이요. 그리고 이 친구 실력도 좀 보고 싶어서요. 김 사장님이 유나를 가리켰어요. 사장이 유나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장한테 빙그레 웃어줬어요. 어때요, 사장 양반? 이 애가 어떤 애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김 사장님이 트럭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순 씨, 이 트럭이 그 트럭이에요? 네, 맞아요. 오래됐네요. 한 20년? 네, 그 정도요. 김 사장님이 트럭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유나가 고쳐줬어요. 저는 유나를 가리켰어요. 김 사장님이 유나를 봤어요. 정말요? 이 트럭을? 네. 이 애가 고쳤어요. 혼자서.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김 사장님이 웃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작업한 거. 네, 그럼요. 유나가 본넷을 열었어요. 김 사장님이 엔진을 들여다봤죠.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해. 감사합니다. 부품 교체도 했고 청소도 완벽하고 밸브 타이밍도 딱 맞췄네요. 김 사장님이 일어섰어요. 이 정도 솜씨면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그럼요. 거짓말 안 해요. 김 사장님이 유나 어깨를 톡톡 쳤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당신 손, 귀한 손이에요. 유나가 울컥했어요. 사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빼더라고요.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연 많은 세상이 이 정비소로 다 모였네. 벤츠도 왔고, 인정도 받았고, 사장도 변하고 있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김 사장님이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직원이 상자 하나를 꺼냈죠. 자, 이게 부품이에요. 상자를 정비소 안으로 들고 왔어요. 유나가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와, 유나의 입에서 감탄이 나왔어요. 이게 다 있어요? 네. 정순 씨 트럭에 필요한 부품들이에요. 여유 있게 좀 넣어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긴요. 정순 씨한테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무슨 은혜요? 그냥 옛날 인연이죠. 아니에요. 박서원 회장님한테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 은혜를 이제야 갚네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서 이 순간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김 사장님이 다시 유나를 봤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유나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비소에서 어릴 때부터 거들었고 제대로 일한 건 1년 반 정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김 사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1년 반에 이 실력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게다가 혼자서 배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네, 최고셨어요. 김 사장님이 명함을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네. 나중에 정비소 차리면 연락하세요. 부품 공급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눈이 반짝반짝했죠. 정말요? 그럼요. 이런 손 가진 사람 흔하지 않아요. 유나가 명함을 꼭 쥐었어요. 눈시울이 또 붉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인생은 역주행이 재밌구나 싶었어요. 그때 사장이 다가왔어요. 저기 사장님. 김 사장님이 돌아봤어요. 네. 이 애가 정말 그렇게 잘해요? 사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30년 넘게 이 일 했는데 이 정도 손끝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사장이 유나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실력이 있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손 쓰는 거 보면 알고요.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을 안 했네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나가 사장을 봤어요. 눈이 커졌죠. 김 사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되죠. 사장이 유나를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유나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너 실력 좋아. 진짜 좋아. 그거 인정한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장님, 앞으론 제대로 할게. 사장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쑥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사람이 변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김 사장님이 시계를 봤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제가 물었어요. 네.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정순 씨,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생각하면서 잘 지내세요.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유나한테도 인사했어요. 유나 씨,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도 허리를 숙였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사장님과 직원이 벤치에 올랐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우리도 손을 흔들었어요. 벤츠가 천천히 국도로 빠져나갔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벤츠가 사라지자 정비소가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명함을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할머니가 전화해 주셔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인생은 바뀐 게 아니야. 원래 내가 가진 거였어. 난 그냥 보여줬을 뿐이야. 유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유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그래. 울지 마. 근데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사장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할머니. 네. 덕분에 제가 눈 좀 떴어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 괜찮아요. 사람은 깨달으면 되는 거죠. 사장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유나,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네. 중국집 가자. 짜장면. 유나가 눈이 커졌어요. 사장이 밥 사준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사장 양반, 편견 녹으니까 좋죠? 네, 좋네요. 사장도 웃었어요. 우리 셋은 한참 웃었죠. 정비소 안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기름 냄새랑 웃음소리가 섞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벤츠도 왔고, 인정도 받았고, 사장도 변했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건 트럭 고치는 것보다 더 뿌듯해요. 이래서 인생은 재밌는 거죠. 역주행이 가능하니까요. 편견이 녹으면 사람 냄새가 나나 봐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또 정비소에 들렀어요. 요즘 매일 오는 것 같네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정비소 안은 조용했어요. 유나가 혼자 청소하고 있었죠. 유나야. 할머니. 유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오늘도 오셨어요? 응. 트럭 소리가 이상해서. 사실 아무 이상 없는데 핑계죠.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트럭은 괜찮은데요? 괜찮은 건 없어. 계속 봐줘야지. 저는 정비소 안을 둘러봤어요. 사장님은 안에 계세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이 나왔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유나야. 네, 사장님. 사장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이거 받아. 사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유나가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뭐예요? 돈. 네. 동생들 학원비에 보태. 유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 돼요, 사장님. 이건 받아. 이건 내 사과야. 사장이 유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봉투를 유나 손에 쥐어줬어요. 억지로 밀어넣듯이 유나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섰어요. 사장이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사장님, 내가 여자라고 함부로 대했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제 그 사장님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 실력 내가 인정한다. 유나가 봉투를 꽉 쥐었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리고 월급도 올려줄게. 네. 다음 달부터 20 올려줄게. 내가 할 만큼 받아야지.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죠. 정말요? 그럼 약속이야. 사장이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그리고 명함도 만들어줄게.
정비기술자 유나. 어때? 유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유나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참고 있는 게 보였죠. 사장도 쑥스러운지 자꾸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럼 난 먼저 들어갈게.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유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쥐고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지만 유나는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월급도 오르고 명함도 만들어주시고. 유나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돈으로 동생들 학원비 낼 수 있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 덕분이지. 저는 유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람 고치는 건 엔진보다 조용하더라. 소리는 안 나는데 확실하게 고쳐지지. 유나가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니, 그거 또 주접이에요? 주접 아니야. 철학이야. 우리는 웃었어요. 저는 트럭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부품 교체해야지. 사장님이 가져다 주신 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네. 며칠이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유나가 본넷을 열었어요. 김 사장님이 가져온 부품 상자를 가져왔죠. 이 부품만 교체하면 할머니 트럭 새 것처럼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부탁해. 유나가 공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잠시 지켜봤죠. 유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품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엔진 속을 들여다보고 할머니, 며칠 후에 오세요. 그때쯤이면 완성이에요. 알겠어.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할머니. 제일 잘할게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내렸죠. 유나야, 사장님한테 잘해. 네. 그 사람도 이제 좋아질 거야. 알아요. 할머니가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사장님이 스스로 고쳐진 거야.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며칠 후에 또 올게. 네, 완벽하게 고쳐놓을게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며칠 후엔 더 부드러워지겠죠. 백미러로 유나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봉투를 품에 안은 채로 저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사람 고치는 건 엔진보다 조용하더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확실하게 고쳐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장도 고쳐지고 유나도 고쳐지고 저도 고쳐졌죠. 다 같이 고쳐지는 거예요. 트럭이 국도로 나갔어요. 밤길이 고요했죠.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좋은 밤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트럭은 완벽하게 고쳐졌죠. 유나가 부품을 교체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비했어요. 새 트럭처럼 부드러웠어요. 오늘은 트럭을 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비소에 가는 날이죠.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올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정비소에 도착하니까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할머니, 유나야, 잘 지냈니? 네, 요즘 너무 좋아요. 유나의 얼굴이 밝았어요. 며칠 사이에 더 환해진 것 같았죠. 사장님이 진짜 달라지셨어요. 유나야, 이것 좀 봐줄래? 하시고 고맙다 하시고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명함도 만들어 주셨어요. 유나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반짝반짝한 명함이었죠. 정비기술자 유나. 사연자동차 정비소. 와, 멋진데? 그죠? 제 이름이 있어요. 유나가 신이 나서 보여줬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서 찬찬히 봤어요. 유나야, 이제 진짜 전문가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우리는 트럭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나가 본넷을 열었어요. 할머니, 완벽하게 고쳤어요. 이제 한 5년은 문제 없을 거예요. 5년? 그럼 나랑 같이 늙겠네. 할머니는 안 늙어요. 고맙다. 근데 거울은 거짓말 안 해. 우리는 웃었어요. 저는 엔진을 내려다봤어요. 반짝반짝 깨끗했죠. 유나야, 정말 잘했다. 이 트럭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유나가 본넷을 닫았어요. 할머니, 시운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키를 돌렸죠. 부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떨림이 하나도 없었죠. 와, 완전히 다른 차네. 그죠? 유나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유나야,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나란히 앉았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유나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요? 응. 유나가 잠시 생각했어요. 나중에요, 제 이름으로 정비소 차리고 싶어요. 정비소? 네. 작은 곳이라도 좋아요. 제 이름 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멀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요? 응. 김 사장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맞아요.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정비소 차리면 꼭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첫 손님이야. 좋아요. 저는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간판은 내가 써줄게. 네. 정비소 간판 말이야. 내가 써줄게. 글씨 잘 써거든.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글씨 어때요? 못생겼어. 근데 정의가. 좋아요. 그럼 할머니가 써주세요. 좋아. 뭐라고 쓸까? 유나 모터스요? 유나 모터스 좋네. 근데 뭔가 더 필요해. 더요? 응. 부재가 있어야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유나 모터스 사람도 고쳐드립니다.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와, 할머니. 완전 좋은데요? 그치? 우리 정비소는 차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사람도 고쳤어요. 사장도 고치고 나도 고쳤지. 할머니는 원래 안 고장 나셨어요. 아니야. 나도 고장 났었어. 마음이 덜컹거렸거든. 근데 너 만나고 고쳐졌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만나고 제 마음이 고쳐졌어요. 저는 유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죠. 유나야, 간판은 내가 쓸게. 인생은 내가 이어가. 네, 할머니.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국도 옆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냄새가 났죠. 유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비소 차리면요. 할머니 사진 걸어 놓을게요. 사진? 왜? 할머니가 저한테 은인이니까요. 이 정비소의 시작은 이 할머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손님들이 놀라겠다. 왜 할머니 사진이 있어? 그럼 제가 말해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저를 고쳐주셨어요. 차보다 사람을 먼저 고치는 분이에요. 이렇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유나야, 고맙다. 할머니가 더 고마우셔야죠. 우리는 웃었어요. 정비소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사연자동차 정비소. 언젠가는 유나모터스라는 간판이 어디선가 빛날 거예요. 제가 쓴 글씨로.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유나야, 힘내. 넌 잘할 거야. 네, 할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응, 기다릴게.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유나도 따라 내렸죠.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너도 힘내.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정말 부드러웠어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죠. 백미러로 유나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국도로 나왔죠. 백미러 속 유나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 남았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간판은 내가 쓸게. 인생은 내가 이어가렴. 트럭이 부드럽게 달렸어요. 앞으로 계속.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유나는 제 트럭을 완벽하게 고쳤어요. 부품을 교체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비했죠. 오늘은 트럭을 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큰 수리가 끝난 날이죠. 이제 매일 올 핑계는 없어요. 정기 점검 때나 올 수 있겠죠. 몇 달에 한 번? 그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매일 보는 건 어렵겠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옷도 3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왜 이렇게 꾸미나 나도. 혼자 웃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하니까 유나가 제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물걸레로 트럭을 닦고 있더라고요. 유나야, 뭐하니? 유나가 돌아봤어요. 할머니, 트럭 좀 닦고 있었어요. 왜? 큰 수리 끝난 날인데 깨끗하게 보내드려야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유나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유나가 물걸레를 헹구며 웃었어요. 트럭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햇빛을 받아서 더 빛나 보였죠. 와, 새 차 같네. 그죠? 엔진도 새 거고, 겉도 새 거고. 유나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트럭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정말 새 차 같았죠. 유나야, 고마워. 정말 잘했어. 네. 제 인생에서 제일 정성 들인 차예요. 저는 유나를 봤어요. 유나야, 시운전 한번 해볼까? 네, 해보세요.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키를 돌렸죠. 부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떨림이 하나도 없었죠. 와, 완전히 다른 차네. 그죠? 유나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유나야,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나란히 앉았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유나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요? 응. 유나가 잠시 생각했어요. 나중에요. 제 이름으로 정비소 차리고 싶어요. 정비소? 네. 작은 곳이라도 좋아요. 제 이름 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멀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요? 응. 김 사장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사장님도 이제 너 인정하시고. 맞아요. 유나가 웃었어요. 유나야, 정비소 차리면 꼭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첫 손님이야. 좋아요. 저는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간판은 내가 써줄게. 네. 정비소 간판 말이야. 내가 써줄게. 글씨 잘 써거든. 유나가 웃었어요. 할머니 글씨 어때요?
못생겼어. 근데 정의가. 좋아요. 그럼 할머니가 써주세요. 좋아. 뭐라고 쓸까? 유나모터스요? 유나모터스 좋네. 근데 뭔가 더 필요해. 더요? 응. 부재가 있어야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유나모터스 감동을 주는 기술로.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와, 할머니. 완전 좋은데요? 그치? 우리 정비소는 차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사람도 고쳤어요. 사장도 고치고 나도 고쳤지. 할머니는 원래 안 고장 나셨어요. 아니야. 나도 고장 났었어. 마음이 덜컹거렸거든. 근데 너 만나고 고쳐졌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만나고 제 마음이 고쳐졌어요. 저는 유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죠. 유나야, 간판은 내가 쓸게. 인생은 내가 이어가. 네, 할머니.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국도 옆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냄새가 났죠. 유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비소 차리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일할게요. 그래. 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유나야, 고맙다. 할머니가 더 고마우셔야죠. 우리는 웃었어요. 정비소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사연자동 차정비소. 언젠가는 유나모터스라는 간판이 어디선가 빛날 거예요. 제가 쓴 글씨로.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유나야, 힘내. 넌 잘할 거야. 네, 할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응. 기다릴게.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유나도 따라 내렸죠.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오일 교환할 때 또 오세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몇 달 후에 또 올게. 저 기다릴게요.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정말 부드러웠어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죠. 백미러로 유나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국도로 나왔죠. 백미러 속 유나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 남았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간판은 내가 쓸게. 인생은 내가 이어가렴. 트럭이 부드럽게 달렸어요. 앞으로 계속. 트럭이 국도를 달렸어요. 천천히. 급할 것도 없었죠. 창문을 내리자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죠.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어요.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유나를 처음 만났던 날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점심, 김 사장님이 벤츠 타고 와 이손, 진짜네요라고 하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트럭 수고했어. 유나가 고친 엔진은 새 것처럼 부드러웠죠. 사실 제 트럭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제 마음도 고쳐졌거든요. 요즘 혼자 사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지만 유나를 만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늙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응원하기, 옛날 인연 되살리기, 누군가의 편 되어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나도 아직 쓸모 있네. 혼자 웃었어요. 미장센 보강 구간. 트럭이 계속 달렸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선바이저를 내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은 많았지만 며칠 전보다 밝아 보였죠. 유나 덕분인가 봐요. 늙긴 늙었네. 혼자 웃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조금 빨라졌죠.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고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 트럭도 내 마음도 아직 현역이네. 혼자 말했어요. 진짜예요. 낡았지만 아직 달려요. 제 인생도 그래요. 73, 혼자 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유나 응원하기, 간판 글씨 써주기, 언젠가 유나 정비소 첫 손님 되기. 생각만 해도 설레요. 주접도 오래 쓰면 철학이 되나 봐. 혼자 웃었어요. 트럭도 사람도 낡아도 괜찮아요. 고치면 되니까요. 편견도 사과하면 되고요. 간판은 할머니가 쓰고 인생은 젊은이가 이어가고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계속 달렸어요. 달리는 것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유나가 고쳐준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 달릴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트럭을 마당에 세우고 시동을 끄려다가 멈췄어요. 라디오에서 뭔가 흘러나왔거든요. 잠시 손을 멈추고 들었어요. 여기는 천안 외곽 사연자동차 정비소입니다. 귀에 익은 멘트였어요. 오늘도 고쳐드릴 건 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 정비소 광고였어요. 옛날부터 있던 광고. 예전에는 그냥 스쳐들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리네요. 은비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은비편지. 요즘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시니어들 이야기를 다룬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사연 보낼까요? 트럭 고치러 갔다가 인생 고쳤습니다라고요. 너무 오글거리나?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시동도 껐죠. 조용해졌어요. 운전석 문을 열어 밤 공기와 기름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이젠 따뜻한 냄새가 나네. 트럭 안에 혼자 앉아서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은 내 트럭보다 내 마음이 먼저 정비받았네요. 며칠 전만 해도 마음이 덜컹거렸거든요. 외롭고 무기력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유나를 만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고쳐졌어요. 트럭처럼.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본넷을 쓰다듬었죠. 우리 트럭 고맙다. 오래 버텨줘서. 트럭은 대답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유나가 깨끗하게 닦아준 트럭. 이제 한동안은 고장 안 날 거예요. 유나가 완벽하게 고쳤으니까요. 근데 언젠가는 또 고장 나겠죠. 트럭이니까요. 그때 다시 정비소에 가면 돼요. 유나한테. 아니, 그때쯤이면 유나 모터스에 가야겠네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 하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어요. 트럭은 멈춰도 인연은 계속 달리니까요. 유나와의 인연, 김 사장님과의 인연, 사장과의 인연, 다 이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유나야, 잘 도착했어. 트럭 정말 부드러워. 고마워.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웃었어요. 요즘 애들은 하트도 보내네요. 저도 하트를 찾아서 보냈어요. 늙은 할머니도 하트 정도는 보낼 수 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세워둔 트럭이 보였어요.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참 오래같이 다녔네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 다닐 거예요. 트럭도 저도 아직 현역이니까요. 주접 같지만 진심이에요. 아니, 주접도 오래 하면 진심이 되나 봐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죠. 혼자지만 괜찮아요.
내일 또 유나한테 전화할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유나 모터스 간판 쓰러 갈 거니까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럭처럼 계속 달려요. 덜컹거려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은비 편지입니다. 오늘은 천안 외곽 한 정비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트럭은 멈춰도 인연은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